4월 28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진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뉴스와 이슈 그리고 증시 변동성들이 많았지만 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오늘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되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감 인사를 해버렸네요. 자,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증시가 상승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을 보자면은 전망치가 2%였는데 지금 1.1%가 나왔거든요.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던 주된 원인은 경기 침체, 부동산 리스크,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이 하락을 주도한 거는 역시나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굉장히 감소했죠.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GDP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의 실적이나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 너희 언제까지 계속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상할 거야? 기업들 다 죽으면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오면은 너희도 책임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환호했고, 플러스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연동이 되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여러분들 S&P 500의 기업들은 대부분의 실적이 다 전망치를 상회합니다. 대부분.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낮게 잡아요. 낮게 잡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할 때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지만은 그 이후에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년 반복했어요. 매년 매 분기 반복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들은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실적이 안 나오면은 그냥 아예 실적을 반토막치 내버립니다. 그래서 주가에 미리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는 괜찮았다라고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어제 좀 시장에 좋은 발언을 했죠. 추가적인 감산 없을 것이다, 불필요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점도 현재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미쳤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그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무역 적자 순이잖아요. 이런 것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가별 지금 무역 적자 현황입니다. 중간재 수출 감소율이 대만, 중국, 홍콩 이렇게 중화권 증시에 좀 집중되어 있는 점, 특히 중화권 증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메리트를 가질 필요가 있을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에 친중 성향을 띠고 있어서 중국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자, 한국 무역 흑자 교육국 순위와 적자 교육국 순위를 보시면은 당연히 미국이 흑자고 지금 중국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자 될 때도 22위였어요, 중국이. 물론 이때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에 대한 단절이 있었긴 하지만은, 자,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친중 노선을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은 언론들이 중국이랑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교의 그런 것들을 실을 이어나가야 된다, 실리 외교 해야 된다는데, 저 언론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토할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중국 언론인지 한국 언론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위안화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론은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언론은 굉장히 친중 성향적인 언론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세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부채한도 데드라인이 7월 말 전망이다. 매년 나오는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합의할 가능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48,000%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죠. 자, 블랙록과 뱅가드가 이 절대적인 전략이긴 하죠. 주식 60%, 채권 40%의 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이 이번에 6대4 포트폴리오 전략이 조금 의문이 불러일으켰다. 이거 좀 전략 수정해야 되지 않냐? 채권 비중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뱅가드는 포트폴리오 전략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6대4다. 주식 60%, 나머지 채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어깨 운영 1위, 2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나올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참고할 게 뭐냐면은 세계 1, 2위 전문가들도 전혀 탕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무의미하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현상만, 상황만 좀 확인하시고 앞에 대해서 거시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감히 예상하는 것들을 전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리오프에 대해서 미비하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위안하다 이런 뉴스들이 또 시장을 많이 초과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외 결제 비중입니다. 중국인들이 밖에 상품을 구매할 때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러가 이제 쓸 달러가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는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달러 패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달러 좀 흔들리지 않느냐 패권이 하는데, 달러 패권은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최근에 브릭스, 제가 어제 장전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오늘 아르헨티나가 다시 뭐 위안화 그 결제를 통해서 뭐 거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거래하는 나라들 보시면은 뭐 나라들 상태가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국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없어. 사실 좀 아쉽죠. 네, 뭐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저 다 봤는데 좋아요. 뭐 국빈 대접 받고 좋잖아요. 근데 너무 주머니가 가볍게 오시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정부에 조금 이제 약간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정부 편을 드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편 두고 정부 편 한다면 누가 듭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4년 해야 되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네, 잘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허니문 랠리가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지난 정권 이후에. 네, 보통 허니문 랠리 1년 정도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은 언론, 그리고 야당, 그리고 정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위에 우리가 판단할게. 이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금 언론에서는 맨날 욕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미국에 갔는데 그 전부터 뭐 가서 뭐 뭘 가져올 수 있냐, 외교적인 결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제가 언론에 대해서 아까 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언론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욕해서 이들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어제 빅테크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크게 상승했고, 뭐 다행스러운 게 UPS가 뭐 실적이 악재가 나왔는데 그래도 캐터필러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두산 인프라 코어죠. 캐터필러가 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이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나쁘지 않게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에너지 그룹주들 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보이스피싱 관련된 이슈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사실은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나마 보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론 바이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치가 이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스타팅을 해도 늦지 않은 시장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투자하실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어제는 좀 연동되는 내용들이죠. 네,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떨어뜨린 주식들을 좀 중점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변가에서는 웬만해서 목표가를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떨어뜨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또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국내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겠죠. 대통령이랑 기업들이 브리핑하게 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필요한데, 그 주도주들이 뭘로 움직입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모멘텀, 그 모멘텀은 결국 뭡니까? 실적이에요. 실적에 대한 좋은 기업들은
내가 마이너스 50%도 버틸 수 있어. 실적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여러분들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은 지금 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테마로 들어간 종목들, 그냥 시장의 수급 보고 테마로 들어간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5월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까지 오늘 장전 시장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